최근 뽕숭아학당에 가수 김원준이 백이성, 노브레인, 빅마마의 이항영과 함께 출연했는데요. 김원준의 역대급 동화 내모가 미스터트롯 탑6인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김원준은 원조 꽃미남으로 비주얼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선입견이 있었고 그의 음악적인 실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김원준은 처음 데뷔할 때부터 작사 작곡을 해온 싱어송라이터며 다른 가수들 곡도 종종 씁니다. 데뷔곡인 모두 잠든 후에는 데뷔 전 학창시절에 만들었던 곡이고 자기 노래의 대부분이 자작곡인데요. 김원준은 무려 300곡이 넘는 자작곡을 남기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김원준의 이미지로 보면 평생 꽃길만 걸어왔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잘 나갈 때가 있고 또 잘 못 나갈 때가 있는데 그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는 죽을고비와 생활고를 겪기도 했는데요. 그의 인생을 통해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은 1973년생으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나이로 쉬운이란 얘기인데요. 진짜 대박이죠? 보통 10년만 어려 보여도 동안이라고 난리인데 그는 20년 정도 더 어려 보이는 초동안입니다. 동안의 비결은 삼시세끼를 챙겨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비결이네요. 다 알지만 누구나 하기 어려운. 고향은 서울 서초구로 서울 토박이. 아버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었고 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으로 아버지가 인턴으로 일하던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그의 의리의리한 집안이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할아버지, 고모부, 친형도 모두 의사입니다. 그러나 의사인 아버지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훈육했다고 하는데요. 데뷔 초 일간신문에 연재된 어린 시절 회고를 보면 사실 의외로 굉장히 우울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특별히 밝고 환한 빅스마일의 평상시 이미지를 생각하면 상상하기가 힘들죠. 김원준의 유아기 때 놀이 상대는 오로지 강아지와 자전거였으며 말도 없고 사람 살이 몸에 닿기만 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소심해서 주위 사람들이 자폐증 걱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용산구에서 개인 병원을 하던 시절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게 했고 또 아버지 눈에 나는 행동을 하면 병원의 지하방에 감금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수술실 바로 옆에 있어서 어린아이에겐 음침하고 무서운 그 지하방에 12시간이나 감금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교육과 소심한 성격은 초등학교 진학 후에도 계속되어서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같이 놀았던 친구나 추억이 전혀 없다고. 중학생 즈음에야 겨우 외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교 시절에는 4인조 아마추어 밴드 주크박스를 결성해 활동했고 그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예술대학에 진학, 재학 중에 메탈 그룹 라스트씬을 거쳐 통기타 클럽인 예음회에서 활동하면서 음악에 더욱 심취하게 됩니다. 예술대학교는 1학년부터 오디션을 많이 보는데 유재석과 91학번 동기인데 유재석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대학 개그제에 입상해서 그를 부러워했다고. 훗날 슈가맨 방송 프로에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김원준은 1차 서류 전형부터 계속 광탈하자 나는 이쪽은 아닌가 보다. 졸업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예음의 선배가 한 오디션을 추천했는데 광고 모델을 뽑는데 노래가 가능한 모델을 뽑는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당시 장발이 유행이라 김원준도 머리가 길었는데 1차, 2차 통과 후 마지막 관문에서 심사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머리만 자르면 딱인데 라는 말을 듣고 바로 머리를 자르고 합격했다고. 그 광고가 바로 추억의 카운트다운 광고로 당시 제1기획에서 개최한 가수 오디션에 합격한 것입니다. 당시 제1기획에서는 같은 삼성그룹 계열인 삼성물산의 의류사업부에서 런칭한 새로운 패션 브랜드인 카운트다운의 광고 기획을 맡았는데 참신한 신인 가수를 발굴해서 음악과 CF를 동시에 선보이며 유행을 만들어가는 파격적인 광고 전략이 수립되어 오렌지라는 레이블로 음반 사업을 시작했고 CF 전속 모델을 겸하는 신인 가수를 발굴해내는 과정에서 김원준이 뽑힌 것인데요. 이 오디션에서 불렀던 노래가 자작곡인 모두가 잠든 후에. 제2기획은 곧바로 김원준의 데뷔 앨범 제작에 착수했고 김원준의 자작곡들을 비롯해 작곡가에게 받은 노래를 모아 음반 작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김원준은 카운트다운 광고 촬영과 8일간 밤샘 작업을 통해 음반 녹음을 수행하는 등 타이트하고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딱딱 짜여진 계획 속에서 데뷔 준비 과정을 거치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김원준은 오디션 합격 후 단 45일이라는 단기간에 CF 모델과 가수로 데뷔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데뷔 앨범 타이틀곡 모두 잠든 후에는 가요 차트에서 17회나 1위를 차지하면서 김원준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며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당시 대표적 미남스타 신인 아이돌의 이미지가 강했던지라 롱런을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3년부터 각종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출연해서 당시 MBC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특종TV 연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개그우먼 이영자와 함께 영화 보디가드를 패러디했는데 톱가수로 나오는 이영자를 괴한이 총으로 위협하며 이질로 삼는데 괴한의 총에 왼쪽 어깨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발차기로 괴한을 제압한 뒤 육중한 이영자를 김원준이 업고 나가던 장면은 그야말로 큰 화제를 일으키며 김원준의 인지도는 전국민 아이돌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기에는 말 못할 비밀이 숨어 있다고 김원준이 훗날 고백했는데요. 이 장면을 찍기 전에 리허설을 했던 김원준은 있는 힘을 다해도 이영자를 들어올릴 수가 없었대요. 결국 제작진은 이영자의 어깨를 부축해서 걸어나가는 것으로 촬영 내용을 수정했는데요. 이영자가 김원준에게 귓속말로 너 나 들어올리면 난리 난다. 대박 날 거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신인 시절에 김원준은 이를 악물고 이영자를 무려 8번이나 들어올렸고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김원준 집 앞 복도까지 아이들로 꽉 찼을 정도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중반의 대표적 문화현상이었던 X세대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크게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993년 2집에서 록과 댄스 리듬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자작곡 언제나를 타이틀곡으로 활동. 1집 때와는 사뭇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그는 골든디스크 본상, MBC에서는 10대 가수상을 받았고 KBS에서는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는 등 오디오와 비디오가 결합된 가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1994년 3집 때의 인기가 절정이었는데 너 없는 동안으로 하우스 리듬과 정열적인 허리춤, 치마 패션으로 일약 신드롬이 불러일으키는 등 인기를 이어가면서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 골든컵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조각 같은 외모 덕분에 데뷔와 동시에 드라마 영화 제의가 쏟아졌으나 가수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고집하다 1995년에는 결국 배우로도 영역을 넓혀 공군사관학교 생도의 생활을 그린 KBS 드라마 창공의 주인공으로 활약했고 이 드라마의 주제곡인 세상은 나에게도 김원준이 직접 작곡해 불렀습니다. 다만 드라마 자체의 평가는 고만고만한 수준. 김원준은 1990년대 대표 스타로서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으며 카운트다운을 비롯한 광고 모델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며 당시 패션 유행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인기가 최저점에 달했던 1994년에 발표한 3집 앨범 너 없는 동안은 앨범 판매량 140만 장 이상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김원준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1995년 발표한 4집 디얼로 자신이 직접 앨범 프로듀싱까지 담당해 뮤지션으로서 진일보했음을 알렸고 타이틀곡 넌 내꺼가 가요 차트에서 1위까지 오르면서 흥행에도 성공했는데요. 거기에 이듬해인 1996년에 발표한 5집 쇼까지 성공하며 그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싱어송라이터로 아티스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면서 따라 부르기 쉬운 대중성 일변도의 과거와는 달리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음악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앨범 프로듀싱을 하는 바람에 대중성은 그만큼 멀어지기 시작했으며 앨범들은 전성기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면서 최고의 톱스타로서 지위는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전성기도 차츰 저물어가게 되었습니다. 판단 미스네요. 이렇게 인생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인생을 결정짓죠. 그러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1998년 7집 활동 초 방송 때문에 화성에서 경비행기를 탔다가 갑작스레 경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 끔찍하네요. 비행기가 추락하다니.
경비행기 추락사고는 대부분이 죽고 생존 확률이 적은 사고인데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 사고 당시 기절해서 응급진료 후 서울로 후속, 서울 영동 세브란스에 입원했으며 정밀검사 후 팔과 다리, 목 등의 골절상, 약한 장파열 등이 발견되어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퇴원 후 팔과 목 깁스를 하고서 미리 짜여진 스케줄을 소화하는 등의 투혼을 발휘했는데요. 이후 깁스를 풀고 활동을 이어갔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채집 활동을 금방 마무리했습니다. 게다가 1999년 병역 문제에 연루되면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고 마음고생을 하는 등 예기치 않았던 순환도 겪었는데요. 의혹의 주요 내용은 의사이던 아버지가 아들 몰래 뇌물수수에 연루, 김원준이 아버지의 뇌물로 면제받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과 수차례의 공개 재검을 통해 습관성 어깨 탈구를 동일 사유로 면제 판정을 받으며 의혹을 벗었으니 결국 억울할 수 있는 케이스. 전성기 시절 벌어놓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지은 녹음실, 디언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직접 음반 제작까지 참여하게 되었는데 6집 음반 발매 이후에 계속된 실패로 결국 정규 9집 발매 후에는 생활고에 빠지며 잘나가던 시기에 좋아하는 모델을 종류별로 사놓을 정도로 많았던 자동차들, 적금과 부동산도 정리하면서 재산은 밑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는 아버지가 지원을 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스스로 재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2002년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행사를 뛰었고 잘나갈 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드라마 등에도 출연하는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재기에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베일이라는 록밴드를 결성해 지금까지 활동 중이고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갑내기 가수 친구들인 최재훈, 캔의 백이성, 유리상자 이세준과 M4라는 프로젝트 그룹도 결성해 활동했으나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2013년 1년 정도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버지의 부친상을 당하게 됩니다. 김원준의 결혼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마침 동호회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상대방의 직업을 서로 잘 몰랐다고 합니다. 김원준은 사람을 보고 먼저 만났고 그 후에 직업을 알게 됐다. 예비 신부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무려 검사, 이은정 검사.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 TV를 거의 안 봐 김원준을 잘 몰랐다고. 박소연을 닮은 미녀 법조인으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비 신부와 무려 14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지만 대화가 잘 통해서 그 당시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대화를 나누느라 환승역을 지나칠 정도. 또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모습에 끌렸다고 하는데요. 예비 신부는 아픈 할머니를 잘 모셔서 효행상을 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히게 된 계기는 김원준은 어머니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데 자기 집에 인사하러 와서 예비 신부가 어머니와 대화를 잘 나누며 어머니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을 전부 걸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만난 지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 2016년 그의 나이 44살 때 드디어 노총각 딱지를 떼고 현직 검사와 대검찰청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9개월 후인 2017년 첫 딸을 낳아 아빠가 되었는데요. 김원준은 딸을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 바보, 딸 바보로 유명한 그는 안정된 상태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자기의 소망이라고 했는데요.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강동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동시에 학과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즉 교수로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교직원 월급을 받게 되어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현재 건강한 집 MC로 활약, 그리고 김원준의 라디오 스타를 진행하고 있고 드라마, 뮤지컬, 예능 등 가리지 않고 출연하고 있으며 홈쇼핑에 게스트로 출연해서 상품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준 인생을 보면서 역시 인생은 오리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지금 잘 나간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를 대비해야 하고 지금까지 힘들었다면 이제는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하고요. 김원준 씨도 건강하게 우리 곁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수 김원준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